네, 보고보고 2부 마지막 순서 골든타임으로 장식해보겠습니다.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성현 매니저와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지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오는데요. 휴대폰만 가져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저희 오늘장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바로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그런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요. 우리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한번 해줬다. 네, 코스닥이 동전주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이 밤 사이에 이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을 했고, 네, 맞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형태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이 7월 들어서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장 약세에서 조금씩 탈출을 위한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변동성은 지속되긴 하겠지만은 시장 흐름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 흐름이고요. 일단 7월에 이 중앙은행의 어떤 이 긴축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경기 수요 하락이 본격화될 구간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경기 지표 둔화로 연준에서 어떤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물가 수준을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이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끝나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PC, 그러니까 우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까지 2020년도 12월부터 해서 21년도 12월 그리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PC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5월 기준에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제일 마지막에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일단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물가 수요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물가 하락에는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이 지금 현재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어떤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속도 좀 빨라질 경우에는 연준에서의 어떤 정책 유연성의 확보를 해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완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소비 둔화,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가계 자산이 이제 보조금 지원, 정부에서의 어떤 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폭발적으로 좀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물가의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비율도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물가 해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 소요가 일단 걸린다라는 측면들. 다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PC 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들은 첫 단추는 잘 깨었다.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종식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물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는 겁니다. 종전하는 건데,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얼굴만 딱 보더라도 정말 눈빛이 상당하죠. 못 쳐다보겠는데요? 푸틴은 가만히 안 두겠어, 그죠? 젤렌스키 한번 해봐라. 이런 아주 강한 의미심장한 그런 얼굴들의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켜보겠다는 의미로서 바이든도 눈빛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가 세계 4대 곡물 수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만 된다고 한다면은 물가 지수가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좀 잡힐 것이다,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러시아 어떤 전쟁 이슈 같은 경우가 당장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해결되진 않는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다음 자료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슈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격전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격전지인데 이 격전지에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루안스크 함락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공식화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도네츠크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 돈바스 해방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차적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 우리랑 화해를 하자. 이렇게. 그렇다면 약간 종전이라기보다 승전이네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승전인데 이 승전 기준에서 러시아는 이제 휴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패배는 없다.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한번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현재 종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아도 뭐 좀 서운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분들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특히 아까 종 전에 있었던 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눈빛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해서 제가 약간 멘트를 잊어버릴 정도로 강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슈들이 지금 점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상승이 조금 열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가 우리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섹터가 하반기 혹은 오늘장에서 좀 주목받아 볼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씩 7월 달 기준에서는 조금씩 상방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방의 이 지수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조금 더 상방으로 움직임 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지만 물론 큰 틀에서는 시장 조정은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게 이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가 위기를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 배터리 sek터 이쪽에 2차 전지 섹터 쪽이 시장 흐름을 좀 강하게 잡아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그 중에서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차 중에 외제차 중에 많이 타는 차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가 BMW라고 합니다. BMW가 이제 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면서 이 본사가 있는 독일 내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 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전해질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액체의 어떤 전고체 전해질을 이용을 했지만은 이 고체 전해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화재 발생 예방을 조금 줄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화재 발생 가능성도 현격하게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응급을 흑연, 실리콘 대신에 어떤 리튬 금속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행거리 확대와 그리고 안정성의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현대 그리고 SK 그리고 뭐 이런 주요 기업들 삼성까지 다 해서 기업 총수들이 만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논의도 최근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BMW도 당연히 BMW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들렸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협력사를 위해서 이번 달 내에 7월 중에 한국의 주요 협력사를 좀 방문을 해서 방문을요? 그렇죠. 방문을 해서 BMW가 주요 업체들을 이제 만나고 독일 본사에다가 보고를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기대감에 이제 이 종목을 가져오신 걸까요? 그렇죠. 기대감도 있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계속해서 외국 기업에서 접촉을 하는 것이고, 뭐 조립 공정 그리고 고체 전해질 뭐 이런 소재 업체 중심으로 업체들의 만남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BMW의 어떤 배터리 합작사 설립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슈 자체가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일전에 이제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순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 방문을 해서 이제 BMW 협력사들을 만나서 자동차 산업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자회사죠. 자회사의 하만을 또 방문을 해서 전장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BMW의 그 고객들과의 만남도 있었다. 만남을 통해서 네. BMW 진짜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일단 보이고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 SDI와 그리고 BMW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배터리 합작사 설립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선희님께서 김성현님 최근 네. 추천조로 조금씩 입절합니다. 감사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타이밍님께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벌써 상용화하겠다고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자, 주식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꿈을 먹고 산다라고 했죠.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자, 매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최근에 뭐 LNF 같은 기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산 공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2023년도, 2025년도 사이에. 근데 주가는 이미 바닥 2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부터 올라갈 기업들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님께서는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겨서 설레게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원샷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집니다.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네, 제가 살짝 여기서 빠져드릴 테니 네. 좋은 종목 빨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추천을 할 종목은요, 어제 시간에서 좀 빠져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해서 네. 시가 공약해도 되겠다. 시가 공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시가 공약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삼진 L&D라는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진 L&D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삼성 L&D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을 이제 70% 가량 일단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슈로 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관련주로 일단 분류됐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들,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뭐 리비안 이쪽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에너지 밀도라든가 안전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합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삼진 L&D라는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을 일단 뭐 차트도 보면서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삼진 차트 한번 L&D.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S학달님께서는 전고체는 CIS 아닌가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었던 게 CIS고요. CIS가 이제 가장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대장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진 L&D 역시나 지금 현재 추세 구간 이제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가, 어제장 같은 경우가 시간의 거래에서 빠져줬기 때문에 적정 매수가가 오늘장의 시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시가에 공략해도 충분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한 3,200원, 3,300원 이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CIS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종목이긴 네. 하지만 삼진 L&D도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삼진 L&D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3,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역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있죠.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오늘장 계속해서 대응 전략과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리뷰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가져다 대셔서 접속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띠 히어로님께서는 구씨와 비슷하게 생기셨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구씨 아실까요? 구씨가 누구죠? 아, 예, 요새 가장 핫한 네. 잘생긴 연예인이라고 있습니까? 합니다. 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말을 잘 못하고 집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벙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외모도 치장을 하면 되겠죠. 네, 아니요. 네. 아무런 치장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과 오늘의 또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구씨 김성애 매니저와 보고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